그래서 새로 작성하기 누르시고 건축 템플릿을 선택하신 다음에 새로 작성이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면은 창이 뜨죠. 이 건물이 있으면은 요쯤을 이제 요쪽으로 건물이 더 있었을 건데 여기를 딱 잘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 도면이 이거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도면의 기호를 보면은 G라고 써 있는 거는 큰 보, 가더라고 했죠. 그래서 G라고 돼 있고 도면에는 없는데 B라고 써 있으면은 빔이에요. 빔. 작은 보를 나타내는 구조도면 표시가 되고요. W는 아시겠죠? W는 벽입니다. 벽. 월, 그래서 벽 이렇게 되어 있는 기호고요. S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바닥판, 슬라브라고 해서 바닥판을 뜻해요. 그 용어니까 쟤네들은 알고 있어야 이제 뭐 내용을 보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은 이 아래쪽에 보면은 GL이라고 써 있는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GL이라고 써 있는데 그라운드 레벨, 흙의 높이, 흙에서 200mm 올라간 곳에서 1층 바닥이 있고요. 그 위에 3600이 올라가면 2층 바닥, 3600 올라가면 3층, 3600 올라가면 4층, 그리고 거기 3600 올라가면 옥상 탑, 옥탑이라고 부르는 옥상 탑, 계단 탑,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이제 옥상 나가는 계단 탑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1층, 2층, 3층, 4층 건물을 만들 거니까 레벨도 4개가 있어요. 최소 4개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레벨도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빗으로 돌아가서 인면도, 남측면도를 열어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레벨들이 있는데 이 레벨들을 2층하고 EF하고 지붕은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그냥 둬도 되는데 새로 뷰 만들어 보려고 지운 겁니다. 선생님, GL이 흙의 높이예요? 네, 그라운드 레벨입니다. 그러면은 평면도 한번 열어볼게요. 평면도 열어보시면은 2층 없어졌죠. 천장에서도 없어졌고요. 이 레벨에서 특정 높이 1층 바닥에서 1.5m 정도에서 잘라서 1.2, 1.5에서 잘라서 아래를 보는 게 1층 평면도. 2층 바닥을 기준으로 2층 바닥에서 1.2나 1.5m 정도 높이에서 잘라서 아래를 보는 게 2층 평면도. 이런 개념이거든요. 평면도라는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레빗에서도 레벨이 없으면 뷰도 없어요. 그러니까 뷰를 만들려면 레벨을 만들어야 돼요. 2층에서 작업하시려면 EF라는 레벨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레벨이 있어야 그 층에서 얼마 높이에서 잘라서 아래를 보는 뷰라는 평면도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뷰를 만드는 거하고 레벨을 만드는 게 동일해요. 뷰를 만드는 게 레벨을 만드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면도에서 남측면도에서 건축 메뉴에 보시면 기준 요소라고 하는 곳에 레벨이 있어요. 레벨. 그래서 레벨을 눌러보면은 작성하는 방법은 그냥 선 그리면 돼요. 끝점 누르면 선 그리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옵션에 레벨을 만들면서 평면도를 자동으로 만들어 줄까? 라고 떠 있죠. 그러니까 레벨이 있어야 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레벨을 만들 때 뷰를 자동으로 만들어 줄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면도를 눌러 보면은 구조용 평면도, 천장 평면도, 그냥 평면도 이렇게 여러 종류의 평면도를 동시에 만들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확인 누르고 저희는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을 겁니다. 끄세요. 끄시고 이제 좌측에 특성창에서 레벨의 헤드 모양을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하실 때 마우스 커서를 레벨의 꼬리 쪽을 먼저 그리고 여기를 머리라고 부르고 여기를 꼬리라고 불러요. 삼각형 있는 쪽이 머리예요. 꼬리 쪽을 먼저 찍고 머리 쪽을 찍으시면 되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꼬리 쪽에 점선이 나와요. 이거는 여기하고 같은 위치라는 뜻이에요. 그 이왕이면 같은 위치에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려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꼬리 쪽에 점선이 떴을 때 높이 신경 쓰지 마시고 클릭하시고 쭉 끌어당겨서 머리 쪽도 점선으로 보일 때 클릭해서 놓으시면 자물쇠로 잠겨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자물쇠로 잠긴 의미는 뭐냐면 이쪽 끝에 보면은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얘를 끌어당기면 아래 거랑 묶여서 같이 변경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웬만하면 점선이 있는 곳에 찍으세요 라고 한 게 레벨은 거의 같을 거잖아요. 길이가. 그렇다 보니까 쟤네를 조절할 때 레벨이 몇 개든 동시에 조절되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묶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ESC 해주시고, 그래서 레벨은 레벨이라고 하는 도구로 직접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복사하셔도 돼요. 복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만든 레벨을 선택하시고 요거 먼저 할게요. 1F의 높이는 바닥에서 200 높이에 있었어요. 200. 요 밑에는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해서 흙의 높이를 나타내는 레벨 하나 더 그려야 돼요. 그리고 2층 여기는 2F 뒤에다가 SL이라고 붙일게요. 1F 뒤에도 1F SL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요 뒤에 SL은 무슨 뜻이냐면 슬라브 레벨 또는 스트럭처 레벨, 구조의 높이, 구조 바닥의 높이라는 약자로 SL 이렇게 써요. 네. 건축은 아키텍처일 거고 건축 구조는 스트럭처, 뼈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럭처 레벨 또는 슬라브 레벨, 걔네들 구조체의 높이, 뭐 이런 뜻으로 SL 이렇게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건에 3600 돼 있었으니까 2층의 높이가 3600이 아니라 1F SL이 200이니까 3800이겠네요. 레벨의 높이는 3800, 층하고 층의 높이는 36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릴 수도 있는데 복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걸 눌러서 2층에 있는 레벨을 눌러서 복사 메뉴 CO, 단축키 CO, 캐드하고 사용법 똑같습니다. 여기서 찍으면 3600 직각으로 놓고 3600 엔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다르죠. 복사를 누르고 기준을 아래를 주고 위쪽을 찍어주면 3600씩 계속 올라가죠. 2층, 3층, 4층, 5층. 그 다음에 3FSL, 4FSL, 요거는 5FSL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저희게 5층이잖아요. 1층, 2층, 3층, 4층. 4층이니까 꼭대기층을 뭐 루프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그냥 저희는 OFSL 이렇게 쓸게요. 이름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레벨들을 그렸는데 이 레벨들을 그린 다음에 눌러보시면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잘 그리신 거예요. 점선 연결되어 있고 자물쇠가 잠겨 있다. 그러면 잘 그리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레벨들이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조절을 하셔도 하나하나에서 조절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조절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 묶였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의 모양이 도면에서 다르죠. 요거는 유형이에요, 유형. 그러니까 모양이 다를 뿐. 그러면 쭉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에서 유형을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은 두 가지 유형이니까 8mm 헤드를 쓰겠다라고 하면 전부 동그라미가 되고, 삼각형 헤드, 삼각형으로 생겨있는 머리를 쓰겠다라고 하면 삼각형 형태로 바뀌어요. 물론 얘도 패밀리입니다. 나중에 별 모양을 쓸 일은 없겠지만 별 모양을 쓰고 싶다 그러면 별 모양으로 생겨있는 패밀리를 만든 다음에 바꿔서 쓰시면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 이 헤드라고 하는 이거는 레벨이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높이 정보와 이름 정보를 보여주고 이렇게 생겨있는 기호를 보여주는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제 삼각형으로 바꿨고요. 이제 삼각형으로 바꾸기 전에 8mm 헤드로 좀 보여드리면,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건 파란 거고 어떤 건 까만색이에요. 이 차이는 뭐냐면 삼각형 헤드로 바꿔도 동일한데, 잘 안 보여서 바꾼 건데, 보면 이 차이는 뭐냐면 얘는 파란색이고 얘는 까만색이에요, 현재. 그래서 파란색은 연관된 도면이 그려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연관된 도면이 그려져 있다 라는 뜻이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으면 EFSL과 연관된 도면이 아직 뷰가 생성되어 있지 않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의미입니다. 이 색상 있는 게. 그래서 지금은 2, 3, 4, 5층에 대한 5레벨에 대한 뷰는 생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뷰를 만드셔야죠. 근데 뷰를 만들기 전에 이 아이콘 한번 확대해서 눌러보세요. 보면은 이제 이쪽에 네모 박스 있어요. 헤드 쪽에 보면 네모 박스 있는데, 네모 박스를 누르면 헤드가 꺼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 켜져요.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꼬리 쪽에 가도 있습니다. 꼬리 쪽에 가도 네모 상자가 있는데 눌러보면 헤드가 생기고 헤드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헤드를 거꾸로 그리신 분은 바꿔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물쇠하고 점선의 의미는 설명드렸고, 이 중간쯤에 보면은 번개 마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눌러보시면은 꺾입니다. 그리고 점이 나오는데 점을 끌어당기시면 이렇게 모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상태로 수평으로 갖다 놓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럴 때 써요. 레벨이 요 근처 어딘가 있다. 근데 두 개다. 겹쳐서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를 꺾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서 쓰면은 두 개가 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가까운 곳에 레벨이 두 개가 있을 때 실제로 이제 정보가 겹치면 이거는 뭐 레빗에서 이렇게 그립니다가 아니고 제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제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다 보니까 얘네가 그걸 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다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요 사이에 있는 요 마크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레벨 하나만 더 만들게요. 1FSL을 복사하셔서 아래쪽으로 200만큼 복사하시고, 여기서 엘보 마크를 꺾어주고 값이 보이도록 올려주셔야겠죠. 올려주시고, 여기에 이름은 그라운드 레벨, 높이는 0 맞습니다. 높이는 0이고 이름은 그라운드 레벨, 흙의 높이라는 뜻이에요. 흙. 를 만들어 볼게요. 레벨들은 원하는 만큼 생성이 됐고, 저희가 작업을 하려면 1FSL, 2F, 3F, 4F, 5FSL에 대한 평면도가 있어야 해당 층에 가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벨을 만들어야만 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뷰 만드는 메뉴는 뷰에 있습니다. 뷰 메뉴에 가시면 평면도 종류의 뷰가 있어요.
뷰 메뉴 가면은 평면도 종류의 뷰들을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천장, 구조, 뭐 면적, 평면 영역 등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뼈대만 우선 만들 거기 때문에 구조를 보여주는 평면도, 구조 평면도를 만들게요. 그러면 구조 평면도 눌러보시면 레벨들이 뜹니다. 레벨들이 뜨는데 그라운드 레벨은 건물의 뼈대를 놓기 위한 높이가 아니고 흙의 높이에요. 흙에서 얼만큼 공중에 떠 있는가 건물이,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라운드 레벨을 제외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1F에서 5FSL까지 확인 누르면 오른쪽에 구조 평면도가 5개가 생길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구조 평면도에서 5개가 생겨요. 이거는 이제 건축물의 높이 관계를 만드는 애들이었고, 높이 관계를 만드는 거였고, 평면도 1FSL에 갈게요. 구조 평면도 1FSL이라는 평면. 여기에 와서 이제 뭘 그려야 되냐면 건축물의 가로 세로 기준, 건축물이 가로 세로가 얼마고 기둥이 어느 위치에 있고 벽이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그려야 돼요. 요거 이제 그 레벨은 높이에 관한 기준이었다고 치면은 그리드를 그릴 건데, 이 그리드는 건축물의 그 수평적인 규모를 제어하거나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 그리시면 안 됩니다. 1FSL 평면에서 그리셔야 돼요. 요 똑같이 건축 메뉴에 가서 보면은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그리드 건축 메뉴에 그리드라고 있는데 이 그리드도 사용법이 레벨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선으로 그리시면 되고 호 형태로 그리드를 그릴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벽이 이렇게 휘어있지 않는 한, 벽이 휘어있고 그리드 기준을 이렇게 잡아줄 게 아닌 이상은 거의 쓸 일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선이고요. 이제 건축물의 도면을 보면 가로 세로 크기, 높이 관계는 단면도를 봤으니까 이 가로 세로 크기는 평면율을 봐야겠죠. 그래서 1층의 크기를 보니까 그리드는 대체적으로 구조 요소, 중요한 구조 요소가 지나가는 위치들의 교차점에다가 놓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드 놓는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X1, X2, X3, X4,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Y1, Y2, Y3 됐어야 되는데 여기 좀 틀렸네요. Y1, Y2, Y3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사이 간격을 보면 수평으로 그린 애를 기준으로 6300, 4200에 하나가 있어요. 6300, 4200.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애들 보면은 3500, 5800, 5600 위치에 하나 있네요. 그래서 요거 먼저 만들게요. 3500, 5800, 5600. 그러면 요쪽 끝에 여기에 있는 요 인면도 뷰 마크 안쪽에다 그리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요 모서리 쪽에 클릭하셔서 첫 번째 그리드를 수직하게 만드시고 이름을 눌러서 X1 엔터, 그리고 ESC 하시고 이름까지 꼭 바꾸세요. 이름도 복사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벨 한 거랑 똑같아요. 누르시고 CO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3500, 5800, 5600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3500, 5800 그리고 5600 보면 이제 상단의 이름도 자동으로 바뀌죠. 첫 번째 X1 넣었으니까 두 번째 X2, X3 이렇게 뜨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가운데가 좋겠죠. 얘네들도
여기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 이왕이면은 요 마크의 가운데에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 마크만 그리드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끌어당겨서 대충 가운데쯤에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리드 그리시고 이름을 Y1 그리고 6300, 4200에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복사하신 다음에 길이까지 조절하시면 돼요. 제 한 번에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ESC 하고 6300에 하나 복사하고 4200에 하나 복사하면 되겠죠. 직각으로 놓고 4200에 하나 복사하고 그 다음에 얘네는 이제 가운데에다 놓고 싶으니까 3개 잡아서 적당히 가운데 위치에 놓고 그리고 이제 끝점 눌러서 길이 그리드의 길이도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조금 적당히 보기 좋게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건물 그릴 준비가 거의 다 끝납니다. 저희가 도면을 확인하려면 남측면도 하나 1FSL 하나 그리고 3D 생기는 것도 좀 보고 싶으니까 3D 뷰도 하나 띄워 두시고 아직은 좀 어색하시겠지만 WT 눌러서 화면 정렬해 주시고 ZA 눌러서 전체 보기 해주시고 다시 여기 눌러서 WT 해서 평면도가 큰 화면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작업하겠습니다.